여러분 아세요? 진정한 플러팅 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은요, 타고난 분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걸 듣고 있으면서 자기가 플러팅 고수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플러팅에 대처하는 인문학적인 방법이 뭐냐? 플러팅에 대처하는 인문학적인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플러팅에 대처하는 인문학적인 방법이요. 네. 오늘 진짜 시작하는 문부터 고양이가 열고 있네요. 인간의 언어는 비언어적인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정확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이제 자, 오늘 플러팅이니까 주제를 인간관계인데 그냥 남녀 사이로 좁혀서 얘기를 해볼게요. 남녀 사이에서의 문서가 있나요? 우리 사귀고 배신하지 않기로 했어.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문서는 결국 언어입니다. 구두로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사귀자. 우리 무슨 사이야? 우리 이런 사이야. 그래서 여성분들이 언어로 정확하게 이 우리 사이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죠. 자, 언어로 말했지만 그게 지켜지나요? 그 말하는 시점에서는 지켜지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언어로 말해지지 않았다.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아주 친근한 스킨십을 하는 사이가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이럴 때는 그 계약이 깨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 때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상대방이 대한 마음이 내 마음이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 사람이 마음이 진심인지 상대방에 대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언제 이렇게 커졌는지 약간 화들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덜컹하는 마음이 들면서 언제 이 사람의 존재감이 나한테 이렇게 커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황하고 그때부터 탐색을 하죠. 이게 뭐지?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는 마음인가? 이걸 내려놔야 되는 마음인가? 이 마음이 어디서 왔지?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으면서 나쁘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는 마음이 너무 좋은데 너무 따뜻하게 두둥하고 떠오르게 하는데 동시에 덜컹하고 가라앉게 하죠. 어떡하지? 이거 커지고 상대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상대는 진심이 아니었으면 어떡하지?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죠. 가벼워지면서 무거워지는 그 두 가지 마음, 희망에 부풀어 오르면서 불안해지는 그 두 가지 마음이요. 모순적인 두 가지 역방향의 마음이 서로 끌어오르죠.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상대방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제가 오늘 플러팅에 대처하는 이라고 그랬어요. 플러팅. 여러분이 플러팅에 대처한다는 게 뭐냐면 플러팅이라는 거를 이게 정말 플러팅인지 아니면 진심 어린 그 사람의 진심의 마음에 대한 화답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영원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요. 그런 분들 있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아니야. 왜 그 커플들 항상 네가 먼저 꼬셨잖아 이렇게 말하는.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당신의 마음이 이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난 아니었는데 이런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머 어떻게 되죠? 아닌 척 나도 사실 아니야. 너무 머쓱하죠. 너무 무안하죠. 그리고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랬지? 마음을 접자. 이런 아주 당황하는 황급하게 돌아서는 그 마음 속에는 자책과 후회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죠. 그때 내가 혼자 그랬네? 왜냐면 그 상대방 쪽에서는 난 전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쌍방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어느 날 혼자만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자, 그렇게 만드는 것을 플러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플러팅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대놓고 이렇게 찝쩍거리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자신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눈빛이 서로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갑자기 금사빠여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이런 거 빼고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서로 대화를 하고 눈빛을 마주보고 접촉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올 때는 상대방의 플러팅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과의 어떤 교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착각했나? 내가 착각했나? 이것은 내가 혼자 북치고 장구쳤나? 이렇게 좌절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듭니다. 플러팅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세요? 진정한 플러팅 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은요, 타고난 분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걸 듣고 있으면서 자기가 플러팅 고수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내가 플러팅을 당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진짜로 그 눈에 띄는 플러팅. 그러니까 눈에 띄게 뭐 이렇게 멘트를 작업적인 멘트를 하는 사람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알죠. 그럼 이게 아리까리하죠. 이게 뭐지? 갑자기 저런 멘트를 했을 때 이게 뭐지? 진짠가? 가짠가? 진심인가? 뭐 떠보는 건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건 플러팅이 아니에요. 진정한 플러팅은 무의식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타고난 겁니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안개가 휩싸이듯이 공기가 가득 채워지듯이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뻥 하고 그게 수면에 올라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의식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이게 플러팅인지 플러팅이 아닌 자기도 모르게 솟구쳐 나온 마음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옆에서 계속해서 나를 흔들고 자극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은 심지어 그게 뭔지도 몰라요. 자, 그럴 경우에 혼자서 벙찌고 혼자서 소외되고 혼자서 사그라드는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에 비해서 하수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또 동시에 마음이 순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순수성이라는 것은 때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묻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치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경험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혹은 알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플러팅에 대처하는 인문학적인 방법이 뭐냐? 당해주십시오. 그냥 플러팅에 당해주세요. 네, 아주 쉽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차라리 아리까리 할 때는 완벽하게 넘어간 연기를 하십시오.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다양한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사람을 좋아해 버리십시오. 그 사람은 가볍게 나한테 플러팅을 시전했는데 나는 그냥 흠뻑 좋아해 버리십시오. 의식적으로 연기자다, 사랑받는 역할을 하고 아니면 사랑받다 버림받는, 처절하게 버림받는 그런 여배우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상대방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이 그들의 본 모습을 갈까 말까 할 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 또한 본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여지고 상대가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 당신을 낚아채고자 하는 욕망이 채워지고 나면 그때에는 비로소 그 사람들이 아주 짜게 식어질 수 있죠.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자, 여러분은 넘어간 연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갔긴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플러팅인지 이것이 진심인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정도의 지각은 가지시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죠? 여러분 사귀어봐야 알고 만나봐야 알고 겪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한순간의 느낌은 맞을 거예요. 직관적인.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매력적인 그 사람은 어딘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딘가 불안정하죠. 그것을 잘 깨어갈 누군가를 그 사람도 물론 찾고 있을 거예요. 이리저리 흩날리다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아무에게나 그러진 않아요. 무엇을 보았다고 여러분한테서 무엇을 보았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당해주세요. 들어주세요. 뭘 봤어? 그랬어? 진짜? 그러면 그분들이 둘 중에 어떤 길로 들어갈지 알아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닷가의 파도에 물이 빠져나가고 모래만 남듯이 자기의 마음이 툭툭 나오게 돼요. 그때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동요하지 않고 있다면요. 제가 존경하는 이성복 시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법을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방법을 가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방법, way, how to. 어떻게 할지 아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진짜로 반하면 어떻게 하시죠? 어쩔 줄을 모르시죠.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만 적극적으로 하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달아날까봐 소극적으로,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물을 줘야 되나? 어떻게 뭐 신발끈을 묶어줘야 되나? 아 이거 오바인가? 너무 오그라드나? 여러분이 진짜로 어떤 것을 원하게 되면 자연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알았어. 이 친구를 다루는 법은 이제 내가 알았어. 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중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알겠어. 배우자에 대해서, 오래된 친구에 대해서, 아, 난 이 친구가 누군지 알겠어. 이렇게 말한다면요. 여러분은 그를 더 이상 좋아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전보다 좀 알겠어. 키를 알겠어.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알겠어. 자, 여러분이 배워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더 실수를 안 하겠어. 이 사람이 싫어하는 엄청난 실수를 해가지고 까이는 일은 없겠어.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거든요.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좀 알겠어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넘어왔어 라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시죠 여러분? 속아서 결혼했다. 화려하게 결혼하고 이혼하는 분들.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결혼할 때까지,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한 자리에 머물러 신혼이 끝날 때까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뭔지 안다는 사람들, 난 너에게 확실히 빠졌고 너에게 무엇을 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난 너를 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죠. 그런 확신에 찬 눈빛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짝의 식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 정도의 차이를 구별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팅조차 제대로 안 되고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을,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믿고 나에 대한 감정에 확신이 없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또 만날 수는 없죠. 일단 아무나 다 만나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고 멘탈이 강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많이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위험 부담이 더 큰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너무 다양한 환자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고, 여러분의 그 좋지 않은 연애의 경험이 회복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요인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정보가 많지만 함정도 많은 시점이고, 그게 오점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사회생활의 영역도, 나의 사회생활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도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양질의 연애를 하셨으면 합니다. 양질의 사랑? 표현이 좀 인문학적이지 않죠. 오늘 얘기해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알 수 없고요. 그 시점에서 상대방이 방심하여 100%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플러팅은 스스로 질려서 스스로 알아서 알게 될 겁니다. 자기가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목표적인 작업을 했는지, 아니면 어찌할 줄 모르는 감정의 부름에 의해서 생겨난 몸놀림인지 제스처인지 눈빛인지 알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지 않은 사랑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게 됩니다. 자식을 낳고 사랑하고 고난을 겪고도 헤어질 때는 헤어지게 됩니다. 플러팅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것이 그냥 단순한 플러팅이었다면 스스로 날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중심을 잡으세요. 모든 물체는 중심을 잡는 무게 추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 매달린 추에 대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중에 누가 무엇에 매달리는가? 매달린 어떤 형체,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해도 결국 가운데로 매달리게 되죠. 약을 주지 않으면요. 모든 가벼운 것은 조금 더 무거운 것에 결국은 수렴하게 된다.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시험에 들겠어? 그래, 너 어디 보자. 그래서 1년 내내 시험하시는 분들 있죠.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험하다가 사계절이 끝나는 거죠.
상대방이 진심이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팅 기간 동안에 그분들은 진심이죠.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그 나름대로 진심이에요. 왜냐면 인간의 진심이란 굉장히 원래 함량이 다르거든요. 그냥 사람 자체의 무게감 자체가 달라요. 순수성 자체가 애초에 달라요. 경험을 통해 닳고 달아졌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더 순수하게 세공되는 분도 있죠. 허물을 느껴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시험이 끝나서 오케이 합격할 때 그분들의 마음은 이미 식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봄을 즐기세요. 가벼운 봄이면 어떻고 무거운 봄이면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플러팅을 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윤종신의 존니 가사처럼 예쁜 거죠. 귀여운 거죠. 나비가 꽃 앞에서 벌이 날갯짓을 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고양이가 밥을 달라고 제 볼을 부빌 때 그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아기가 사탕을 사달라고 길바닥에서 울 때, 서러워서 울 때, 자기도 모르게 연기를 한다는 걸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배워서 금방 까꿍하면 웃을 수 있는 아이가 갑자기 서러움에 북받쳐서 전쟁이 난 것처럼 울 때 예쁘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좀 크고 단단할 순 없죠. 네, 이해합니다. 단단할 순 없고, 조금은 말랑말랑해지지만, 조금은 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왔어? 하고 받아주세요. 상대방이 오히려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런 마음 아니야. 나는, 사람 그런 거 작업 못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최고의 작업남일 수 있죠. 그냥 당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겐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은 말일 뿐이죠. 말은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어떤 느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흔들렸다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커졌다면, 그건 그쪽에서 언어든 비언어든 어떤 형태의 플러팅을 한 거고요.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와서 사실은 그거였어 라고 하면 그때 그랬구나 아시면 되고,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그리고 처음과 달라지는 상대방을 볼 때 겉으로는 아니야 나 여전히 너 좋아해 라고 말하지만 무언가 가슴 안쪽에 찜찜함이 생길 때, 답답함이 생길 때 조금씩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또 일을 해나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최대한 좌충우돌하다가도 빠져나와서 여러분은 마음에 집중하세요. 무언가 찜찜하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거리는 것을 빨리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나이를 들어도 사기를 당합니다. 자연스럽게 지켜보시면,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눈빛은 속을 수 있습니다. 눈빛은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더 깊어지는 눈빛을 만나기는 참 어렵죠. 어려운데 꿈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네, 기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보는 눈이 있다면 시간이라는 필터를 최대한 오랫동안 쓰시면 됩니다. 다 걸러집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인문학적인 자세를, 당할 땐 당해주겠다. 그러나 진짜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당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람한테만 당하겠다. 제대로 된 마음에만 반응하겠다. 그게 또 내 마음의 무게이자 순도겠죠? 딱 그 정도로 중심을 잡고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아주 모든 것은 간단해지고 여러분은 그 사이에 가벼운 맛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 다양한 맛을 보는 게 좋죠. 나이를 먹어서도 죽을 때까지 인간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멈추는 순간 노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노인이 돼서 고요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체력과 회복 탄력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 단지 그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터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쾌감, 감각, 그런 것들이 완전히 새로
처음 하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다채롭고 맛있어요. 처음으로 마라탕 먹었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으로 탕후루 드셨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으로 사과를 먹던 순간, 케이크를 한 입 먹던 순간, 바닐라 라떼 한 입 어떠셨나요? 바닐라 라떼가 몸에 해롭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먹는 그 순간, 그 순간에 퍼지는 그 달콤함의 쾌감, 그 향기 만끽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시간에 의해서 아주 빨리 걸러집니다. 그것보다 더 빨리 전혀 아무 실수 없이 걸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는 게 제가 느끼는 인문학적인 방법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받아주다가 빠졌어. 근데 상대방은 빠져나가고 나 혼자 힘들어요. 사랑의 우물에 빠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 네, 그분들은 제가 만드는 컨텐츠 남의 금산을 보셔도 좋고 또 제가 이거에 대한 이유 컨텐츠를 또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리까리해서 혹은 약간 나는 왜 맨날 당하지? 라고 생각해서 괴로우신 분들이 설거지하는 와중에 길을 걷는 와중에 그냥 ASMR처럼 들으셔서 여러분의 무의식이 조금 편안해지고 위로받길 바랍니다. 또 상습적으로 플러팅을 하시면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영원히 모르실 수 있지만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기가 힘들거든요. 진짜 무게감 있는 거를 마주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조금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이 좀 더 무게감을 가지기 위해서 좀 더 깊은 맛을 맛보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아무튼 혹시라도 어떠한 좀 이물 감정이 드신다면 자기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길어졌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이는 어딘가로 갔네요. 네. 좋은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좋은 계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